롯데자이언츠가 3데이 트레이드를 통해 유망주 김민석을 두산으로 보내고 불펜 투수 정철원을 영입한 가운데 또 한 명의 불펜 투수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KBO는 11월 30일 2025 시즌 보류 선수 명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KBO 리그의 모든 구단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시즌 재계약 대상자를 의미하는 보류 선수 명단을 작성해 KBO에 제출해야 하죠. 이 명단에 포함된 선수들은 해당 구단이 계약 우선권을 보유하게 되며 반대로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은 구단의 전력 구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은퇴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5 시즌 보류 선수 명단에는 투수 30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름을 올린 선수로는 구승민, 김강현, 김도규, 김상수, 김원중, 김진욱, 나균환, 박세웅, 박준우, 박진, 박진영, 송재영, 신병률, 심재민, 윤성빈, 이민석, 전미르, 정성종, 정우준, 정철원, 정현수, 진승현, 진해수, 최희준, 최준용, 한현희, 현도훈, 홍민기, 반즈, 윌커슨 등이 있는데요. 2025 시즌 롯데자이언츠의 성패는 불펜 투수진의 활약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선발 투수 자리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선발 투수가 부진할 경우 불펜 투수들이 안정적으로 마운드를 지켜준다면 승패의 갈림길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롯데로서는 외국인 원투펀치 외에는 안정적인 선발 투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시즌 동안 불펜 투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경기 후반의 승패를 좌우할 불펜의 안정성은 롯데가 상위권 도약을 이뤄낼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오프시즌 동안 롯데는 대형 전력 보강보다 팀의 내실을 다지는데 초점을 맞추며 차근차근 시즌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024 시즌 롯데는 장단점이 뚜렷했던 팀이었습니다. 팀 타율은 2할 8푼 5리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죠. 이는 통합 우승을 차지한 기아 타이거즈 다음으로 뛰어난 수치로 여러 야수들이 꾸준히 성장하며 만들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윤고나황이라 불리는 선수들이 많은 활약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팀 홈런 수는 125개로 리그 8위에 머물며 부족한 장타력을 드러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팀 홈런이 69개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125개로 증가한 것은 장타력 면에서도 크게 발전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 시즌 롯데자이언츠는 타선에서 강점을 보였지만 마운드, 특히 불펜진의 부진이 약점으로 드러났는데요. 팀 평균 자책점 5.05는 리그 중하위권인 7위로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이 부족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불펜 투수진의 성적이었죠. 불펜 평균 자책점 5.36은 리그에서 최하위에 가까운 9위로 경기 후반 리드를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불펜의 안정성 부족은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롯데가 포스트 시즌 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불펜 투수진의 재정비와 성적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보이는데요. 리그 최하위에 가까운 불펜 성적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내년 시즌에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롯데자이언츠는 두산 베어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신인왕 출신 우완 투수 정철원을 영입하며 불펜진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한 수를 두었는데요. 이번 트레이드는 롯데가 1라운드 지명을 받은 유망주 외야수 김민석을 포함해 외야수 추재현과 우완 투수 최우인 등 3명의 선수를 내주는 대신 두산으로부터 정철원과 내야 자원을 보강할 수 있는 전민재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양팀 간의 3대2 대규모 트레이드가 성사된 것인데요. 정철원은 올 시즌 36경기에 등판해 2승 1패, 6세이브, 1홀드, 평균 자책점 6.40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 성과를 떠올려보면 이번 시즌의 부진이 모든 걸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죠.
정철호는 2022년 시즌에는 58경기에 출전해 4승 3패, 3세이브, 23홀드, 평균 자책점 3.10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만약 올 시즌에도 이러한 성적을 유지했더라면 두산이 그를 트레이드 카드로 내놓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박시영 선수도 영입했는데요. 롯데자이언츠가 박시영을 영입한 것은 단순히 불펜 깊이를 더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시영은 이미 한 차례 롯데에서의 경험이 있는 선수로 익숙한 환경에서 재도약을 노릴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2021 시즌 그의 성적은 KT 마운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 2.40은 안정적인 경기력을 증명했고 팀의 창단 첫 통합 우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의 가치는 과소평가될 수 없는데요. 물론 최근 성적 부진과 방출이라는 배경이 있지만 박시영은 여전히 리그에서 경쟁력을 가질 잠재력을 지닌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데는 이번 영입을 통해 박시영이 과거의 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가능성이 크며 그의 복귀가 성공한다면 불펜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결국 박시영의 영입은 롯데가 불펜 강화와 함께 선수단의 깊이를 더하면서도 과거 팀과의 인연을 통해 그의 잠재력을 다시 살려보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재도약 여부는 롯데 불펜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시영의 최근 성적은 다소 아쉬운 수준이지만 롯데가 그를 영입한 이유는 과거에 보여준 잠재력과 여전히 남아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 보입니다. 2022년과 2023년 동안 부상과 그로 인한 경기 공백으로 인해 성적이 하락했지만 박시영은 한때 평균 자책점 2점대를 기록하며 팀의 핵심 불펜 자원으로 활약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롯데는 박시영의 건강 회복 가능성과 여전히 경쟁력 있는 투구를 펼칠 잠재력을 바탕으로 영입을 결정했습니다. 메디컬 테스트를 통해 그의 몸 상태를 확인했으며 팀에 합류시켜 재활과 경기력 회복을 도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롯데가 단순히 당장의 성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불펜진 강화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박시영이 이번 기회를 통해 부활에 성공한다면 롯데의 불펜진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의 영입은 팀 내 불펜 경쟁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롯데 마운드의 깊이를 더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박시영 선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